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됐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늘부터 다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돌아가는데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결정이라 반발도 예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발령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만에 해제할지를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WHO는 전 세계 사망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방역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가운데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각국 방역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2차 소환 요구에 민주당은 망신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추가 소환 필요성을 재차 전달한 뒤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해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오늘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최대 관건인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등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 강원 산간에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이라는 기대감과 혹시나 하는 걱정이 교차하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좀 헷갈릴 만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지하철인데요. 지하철 승강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마스크를 벗고 있네요. 그럼 마스크 벗은 채로 열차에 타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서울 충무로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하철 역사 안에선 저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역 곳곳에서 새로운 규정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철 안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출근길 시민 반응 들어보시죠. 그냥 쓰고 싶은 사람 쓰고 벗고 싶은 사람 벗어라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돼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대형마트에서는 벗더라도 마트 안 약국에선 써야 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장기 요양기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1인 병실에 있거나 상주 간호인과 있을 때를 제외하곤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영화관이나 헬스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진이 오늘 0시 이후 영화관을 찾았을 때도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은 이용객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 방역당국이 강력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환기가 어려운 산밀 실내 환경을 포함해 그러한 상황에서 함성을 지르게 될 때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공연장이나 실내 경기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나 사업주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자체별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충무로역에서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르면 오늘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1월 발효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년 만에 해제할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WHO는 현지 시간 27일 국제보건긴급위원회 분기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응력과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단축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도 완화돼 각국의 방역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이후 중국발 감염이 확산된 만큼 쉽사리 경계 수위를 낮추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9시 반부터였던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영업 시작 시간이 다시 오전 9시로 앞당겨집니다. 약 1년 반 만인데 금융노조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일부 반발도 예상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은행 영업 시간이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퇴근을 하고 은행을 가려면 무조건 조퇴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은행 볼일 보는데 조금 불편함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오늘부터 시중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확대됩니다. 5대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이 모두 해당됩니다. 출근 시간을 그럼 조정해야 되니까 그런 거 일단 직원들한테 다 일단 안내는 나간 상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뭐 또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금융노조는 점포 폐쇄 자제 노력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합의가 안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다수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 이상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노조 측과 합의가 없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 정상 영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장 기자는 어제 낮부터는 좀 추위가 풀린 것 같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강추위는 주춤한다고 하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자세한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모처럼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영하 1.5도, 대전 영하 3.8도, 광주는 영하 0.7도 등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전과 대구 5도, 광주 6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말 검찰에 출석했었죠.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아 1월 말에서 2월 초 이 대표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재소환 날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이 대표가 재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12시간 반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 내용이 방대하고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와 관련해서도 질문할 내용이 더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대표가 검찰이 요청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하고 심야 조사도 거부했기 때문에 2차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추가로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이 대표 측 반응에 따라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지막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해 신병 확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며 날을 세웠지만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며 맞대응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는 등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연이은 검찰 수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늦어도 2월 중순, 이르면 6일쯤 제출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민주당은 이미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장관 역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더 큰 것 같고요. 정말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장관이 자진 사퇴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임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소추위원장을 맡는 만큼 실제 탄핵 가능성보다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전인 1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TF 공개 회의를 열며 대정부 공세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뒤 첫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의 특별한 역할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당권 주자들은 이른바 나심을 잡기 위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나흘 만에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1시간가량 기자단과 오찬을 가진 나 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당대회 역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는 중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제가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고 끝에 나 전 의원이 사퇴했지만 이른바 나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한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자신의 공통점이 많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근본적으로 뿌리가 같고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동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하고 연대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에게 회동을 제안했던 안철수 의원 역시 구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나 대표님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나 전 의원을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밝힌 만큼 나 전 의원을 향한 구애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 조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굵직한 이 두 일정에 대해 돋보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기자, 우선 이 대표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는 끝났고 검찰은 한 번 더 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검찰은 지난 1차 조사를 통해 물어볼 내용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대표 측은 진술서를 통해서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충분치 않다는 것인데요. 앞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부원장 등이 구속된 바 있죠.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정진상의 정자도 안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은 그 시작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대한 분량이라 절대적으로 확인할 분량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대표가 이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에 응할까요? 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 대표가 2차 소환 조사에 응할지를 논의했습니다. 네.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 대부분은 이 대표가 2차 조사에 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주로 경청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다만 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성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만큼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 보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대표가 끝내 불응한다면 사실 검찰이 내놓을 카드는 구속영장 청구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2월 임시국회가 바로 시작하는데요. 민주당의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이더라도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강 기자,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과 기자들이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공개 일정을 좀 보였어요.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기자간담회는 비공개, 비보도를 전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이 고민을 거듭할 때 기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방 일정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설렁탕에 간단한 반주를 곁들이면서 진행이 됐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랬군요. 나 전 의원의 결심에 따라 지금 전당대회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나 전 의원이 입장 정리를 위해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아무래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판세가 좀 바뀐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해진 양말이 좀 화제가 됐다는데 어떤 양말인가요? 네, 안철수 의원은 어제 수도권 2030 청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한 여성 청년 당원이 안 의원에게 양말 2켤레를 선물했습니다. 이 당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안 의원의 해진 양말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며 선물 배경을 밝혔는데요. 안 의원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해진 양말을 선보였는데 없이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야 한다며 1,500억 원 기부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음식들도 굉장히 아끼고요. 절대로 음식 안 버리고 정말 상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관해서 먹고 이런 양말들도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고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번 주 초반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 기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네, 나를 고발하려면 김건희 여사도 조사해라 이렇게 역공을 펼친 건데요.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강대강 대치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몹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단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못했던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침내 오늘 열린다고 하네요. 네, 1월 임시의 마지막 본회의의 핵심 쟁점으로는 본회의 직회부 이후 30일이 지난 양국관리법 처리를 둘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도 검수완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이태원 국조특위의 결과 보고서도 상정이 됩니다. 앞서 방탄국회 등 여러 논란 속에 1월 임시회 회기가 시작이 됐었죠. 여야 간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며 명분으로 내세운 민생 법안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는 전범기업이 배상에 참여하고 사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일본 측이 어느 정도로 호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을 마련 중인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오후 서울에서 만납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예정된 국장급 협의에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만난 지 2주 만입니다. 우리 측은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서 일본 정부에 보다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도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은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사죄하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정도의 조치가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불확실해졌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서군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가해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최근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어떤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또 부산 동래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트럭과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오중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가 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건물 지하에서는 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불이 모두 꺼진 집 내부는 모두 새까맣게 탔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주택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 추산 1,0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여기 안 나와 있고 CPR 이송으로만 나와 있어요. 약 30분 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주택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전북 고창에 위치한 주택형 암자에서 불이 나 스님 한 명이 얼굴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최초에 그쪽 화학보일러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스님께서 초기 진화를 시도를 하다가 소방당국은 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 동래구 온천교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들 사이에 오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자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차량 5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추돌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마약 사범이 12,000여 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11배나 폭증했는데요. 특히 만 14세 미성년자 등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각종 악기와 게임기가 널려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파티룸입니다. 하지만 파티룸 뒤를 살펴보니 숨겨뒀던 대마가 한가득 나옵니다.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가 있고. 창고를 파티룸으로 꾸며 대마 재배부터 유통과 투약까지 한 일당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아예 과자 플라스틱통 안에 몰래 숨겨 소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인 40여 명이 네덜란드에서 식료품인 척 마약을 밀반입해서 외국인 클럽에서 팔려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렇게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마약 집중 단속을 한 결과 검거 인원만 5,702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어났습니다. 특히 2030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만 14살인 마약 사범도 검거되는 등 10대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젊은 층이 마약 유통의 주요 통로인 인터넷과 SNS에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고 아예 다크웹 전문 수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 검거가 증가하면서 마약의 종류도 대마나 필로폰을 넘어 야바라는 마약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다른 관계부처와 함께 마약 대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괴로워하는 60대 여성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굿을 해야 한다며 접근했습니다. 굿을 안 하면 죽은 남편이 구천을 떠들 거라며 돈을 가로채기 시작했는데 8년간 무려 32억 원 여성의 전 재산을 뜯어냈는데요. 법원은 이 사기꾼 친구에게 10년간 감옥에서 떠돌라고 판결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2월 강원도 원주에서 분식집을 하던 60대 여성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초등학교 동창 B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B씨는 돈을 주면 모시는 사람을 통해 굿을 해주겠다며 대금을 요구했고 70만 원으로 시작했던 돈은 수천만 원으로 이어져 A씨는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뜯긴 돈만 8년간 584회, 총 32억 9,8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결국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빌려준 돈이고 일부는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와 노후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선의 여지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트 돼가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를 꿰어 집까지 판 돈 모두를 가로챈 동창생에게 법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뒤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등으로 활동해왔던 빅토르안, 안현수 씨의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는 최근 채용 중인 시청 빙상팀 코치직에 빅토르안이 지원했지만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기술과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빙상계 여론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는 시각도 평가에 반영됐다는 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성남시 빙상팀 코치 채용에 빅토르안과 김선태 전 중국 대표팀 감독 등이 지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빙상지도자연맹이 성명서를 통해 빅토르안의 국내 지도자 복귀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선전용 사진과 영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왔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에는 눈에 띄게 굽 높은 신발을 신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러시아 학생의 날을 맞아 모스크바 주립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였는데요. 주변의 학생들과 비교될 만큼 두툼한 굽이 달린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각종 외신들은 하이힐 수준이라며 지금까지 신은 것 중 가장 큰 것 같다고 조롱하는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평소 남성성을 유독 강조해왔던 푸틴 대통령인 만큼 그의 콤플렉스가 무엇인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부가 집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의 혜택을 주자 그 틈새를 파고들어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간단한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된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한 통속이 돼 무려 83억 원이나 챙겼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0대 남성이 이곳에 전세로 살겠다며 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가짜 임차인이었고 집을 전세로 내놓은 임대인도 공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총책 30대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대전 등 지역별 대출 브로커 31명과 짜고 SNS를 통해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임대인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83채를 사들이게 한 뒤 임차인과 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어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은 19살에서 33살 이하 무주택자면 서류 심사만으로도 최대 1억 원을 빌릴 수 있는데 이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대출금 8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역할 비중에 따라 대출금을 나눠 가졌는데 공인중개사 18명도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받습니다. 부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고.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총책 김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대출 실행 예정인 42억 원에 대해서도 지급 중단시켰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요즘 훌쩍 오른 난방비에 놀란 분들 많으신데요. 이 난방비를 시작으로 대중교통 요금부터 먹거리 물가까지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는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힌 서울시. 4월 요금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를 열고 인상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인상폭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교통카드 기준 버스는 최대 1,600원, 지하철은 최대 1,65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택시 기본요금은 다음 달부터 1,000원 인상되는데 기본 거리는 줄고 시간과 거리당 요금은 오릅니다.
난방비 급등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들썩이자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난방비도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300~400원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대중교통 외에 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예정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 상하수도 요금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줄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먹거리 가격 인상도 걱정거리입니다. 냉동 냉장 제품부터 과자, 빵, 아이스크림까지 많게는 20% 오릅니다. 이런 가운데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정부 예상대로 5%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5% 안팎 수준에서 1, 4분기는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전기 가스 요금 부담에 소상공인들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공공요금 줄 인상은 정부 물가 관리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겨울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집이 누군가에겐 잠시 떠나야 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돼 보일러를 틀지 못하고 냉골이 된 집을 나와 전철역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이교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 안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 의자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집안에는 더 춥죠, 여기보다.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한 5시쯤 되면 집에 들어가요. 가만히 집에 있어서 느끼는 게 추위도 이상이 더 타버리고. 집에서는 난방비가 무서우니 따뜻한 전철 역사 안으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은 좀 나을까? 이곳 원장은 가스 요금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올랐다고 말합니다. 한 150만 원에서 지금 312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금전적으로 힘들죠. 전기요금도 있잖아요.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승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42% 이상 할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산업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는 민수용이 있는데 네네. 예전에는 산업용이 되게 비쌌거든요. 이제 그 산업용을 민수용으로 돌렸습니다. 네. 적용 요금을 달리해 인상분을 최소화했다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9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올해 안에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을 지금보다 3배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수금을 분할해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2분기 가스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걸로 보여 서민 한숨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출금리가 치솟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오늘부터 1년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대 고정금리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받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집 살 때, 변동금리 대출에서 갈아탈 때,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돌려줄 때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시중은행 금리가 떨어져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굿모닝 MBN 끝까지 시청하시고 1시간 뒤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 금리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이번에도 미국이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목요일에는 이번 달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를 기록했는데 이번 달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1분기 5% 안팎에서 2분기 4%대, 하반기 3%대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생활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독일 서부 도르트문트에서 이 동물의 소리를 내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칫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참가자들은 아주 진지한 모습인데요. 무슨 소리를 내는 걸까요?
파이프를 입에 대고 특이한 소리를 내는 참가자들. 바로 붉은 사슴이 내는 특유의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슴의 소리는 마법 같은 소리로 불리는데요. 사냥 도구가 변변치 않았던 시절엔 실제 사슴을 유인할 때 이렇게 사슴의 소리를 내는 게 사냥꾼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서 대회를 즐기는데요. 이번에 우승한 독일 챔피언은 유럽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라네요. 지난주 토네이도가 미국 텍사스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도로 위에서 토네이도를 버텨낸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시간당 최대 140마일의 토네이도가 몰아쳤다네요. 거센 비바람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자동차 창문.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소용돌이를 버티고 있는데요. 한 여성이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손자를 데리러 가다가 토네이도를 만난 겁니다. 날아오는 물체들이 반복적으로 차에 부딪혔다는데요. 이 가족은 차량에 비상 브레이크를 걸고 기도를 하며 공포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자동차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곳곳에 상처가 나고 움푹 패였다네요. 알바니아의 아름다운 호수에 환경운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시위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이 호수 근처 공항 개발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지키려는 걸까요? 호수 위 아름다운 플라밍고의 모습이 장관입니다. 이곳은 야생조류의 서식지인데요. 이 공항 개발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고안됐지만 시위대는 플라밍고와 펠리컨을 포함한 약 200종의 조류 보호구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바니아 법원은 지역 NGO들의 공항 건설 반대 취지 소송을 지난해 11월 기각했는데요. 건설 회사는 비행기 이착륙 경로가 조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경찰이 흑인 청년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의 비인간적인 면모가 담긴 당시 영상이 공개되면서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가운데 뉴욕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3명이 체포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흥분한 남성이 경찰차 위로 올라가 유리창을 짓밟습니다. 경찰관 5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 겁니다. Stay in the streets for as long as it takes. For Tyree to see justice, for his family to see justice, but for all the victims of this racist police brutality. 이 과정에서 뉴욕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3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폭행 영상이 공개된 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멤피스는 물론 보스턴과 애틀란타 등 미국 전역으로 항의 시위가 급격히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This is supposed to be a system that protects us, that provides safety for us, but instead it's killing us, murdering us, innocent lives who just began their adulthood. So this isn't fair. 멤피스 경찰 당국은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소속된 특수부대를 해체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니컬스의 유족과 전화 통화에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I still have the letters and notes and the memorabilia that Bo gave me. I have. If you walk out of the Oval Office, hope someday you come to the Oval Office to see me. 로드니 킹 사건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겪고도 또다시 경찰이 흑인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면서 미국 사회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추락하고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도로 사정에 과적과 노후 선박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라스벨라. 불에 탄 버스가 형태만 남았습니다. 승객 48명을 태우고 남부 항구 도시 카라치를 향해 달리던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उस पुल से नीचे गिरी है और उसमें आग लग गई है जिसकी वजह से 41 हलाकतें हुई हैं
और 3 जख्मी थे। जख्मी मकामी हॉस्पिटल शिफ्ट कर दिए थे।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열악한 도로 사정과 낡은 차량, 교통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대형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북동부 카이베르 파쿠튼쿠아주 탄다 호수에선 여객선이 전복돼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선박엔 최대 30명의 학생과 교사가 타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대부분 1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급차 7대와 보트 4대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AFP는 파키스탄에 낡고 과적 선박이 많아 전복 사고가 자주 발생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4년 만에 만원 관중 앞에서 열린 프로배구 올스타전에선 남녀부 선수들이 신명나는 춤사위를 펼쳐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MVP를 받은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는 온몸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는데요. 구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95년생 이전은 M스타로, 이후는 G스타로 나뉜 프로배구 올스타전.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건데 14년 만에 출전한 김연경이 앞장서면서 관중석이 매진된 경기장은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M스타로 출전한 김연경은 득점할 때마다 동료들과 마음껏 춤추며 웃었습니다. G스타의 이다형과는 경기 중간 춤 대결을 벌이는 등 내내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김연경은 자신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팬을 발견하고는 함께 경기에 이목을 끌었고 처음으로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준비한 거를 다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득점 대신 웃음에 초점을 맞춘 여자부 이다현과 남자부 신영석은 세리머니상을 받았습니다. 형식을 파괴한 축제답게 정규리그와 달리 벤치 멤버와 심판이 공을 살리고 선수가 심판을 맡는 등 이색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올스타전에 백미로 꼽히는 스파이크 서브 대결에서는 남자부 이크바이리가 시속 117km, 여자부 엘리자벳이 시속 89km로 각각 최고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신명나는 축제를 즐긴 프로배구는 내일 재개되는 정규리그를 통해 다시 팬들에게 찾아갑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모처럼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4.1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추위가 주춤하더라도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여전히 곳곳에는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아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강릉 영하 1.7도, 대구는 영하 1.1도 등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진과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이 좀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창문과 벽에 물기가 맺히는 결로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15도 이상 벌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결로를 방치할 경우 곰팡이가 번식하게 되고 알레르기나 피부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로 현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환기입니다. 하루에 3번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시고요. 가구와 벽 사이는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최소 5cm 간격을 띄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또 물과 구연산을 1:1로 섞어 뿌리면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